돈 버리는 단타성 식단 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했을 때 3개월 만에 17.8kg를 찌었습니다. 사실 더 뺄 수 있었는데 가슴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볼품없게 찍힐까봐 초반엔 더 먹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타고나게 가슴 부위에 지방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면 15%까지도 아주 수월하게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일반식 먹고 뺐거든요. 이번 영상은 기초편과 응용편으로 나눴어요. 기초편만 봐서는 그래서 뭘 먹어야 되지? 깜깜하실까봐 실제로 먹었던 100일치 식단을 모은 응용편을 제작했고요. 응용편만 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서 집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기초편을 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식단을 위해 두 편 다 시청할 것을 권장드려요. 식단 외에 중요한 이야기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프 할 때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빠졌냐, 배고파서 엄청 못해 먹겠다 느낀 적은 없었고 어지럼증 하나도 없었고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18% 됐을 때는 약간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은 들었어요. 회사분들이 제가 바프 준비하는지도 모르셨어요. 자기들이랑 먹는 거 똑같이 먹으니까 식단 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지 식당 가서도 좀 가려서만 먹으면 됐기 때문에 뭐 도시락을 따로 들고 다닌 적도 없고 브이로그 보면은 주말에 미리 막 야채도 썰어놓고 준비를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더 추가하고 어떤 부분은 더 뺐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 한식상으로 드시는데요. 여기서 밥량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릴 거예요. 단백질 종류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되도록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주세요. 나트륨이 많은 반찬도 빼주실게요. 양념에 절여진 음식들이 나트륨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젓갈, 전, 진미채 볶음, 장조림 등이 있습니다. 젓갈은 소금과 양념에 절인 음식이고 고추장은 엿기름과 찹쌀가루로 만든 거라 진미채 볶음은 탄수화물이 높아요. 간혹 오징어를 부드럽게 하려고 마요네즈를 넣는 경우도 있으니 잠시 멀리 해주실게요. 간장에 오래 졸인 장조림, 족발 등도 안 되겠죠? 김치는 너무 많이 먹지 않은 이상 다 드셔도 되세요. 각종 조림, 볶음, 무침 반찬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간장과 고춧가루를 썼더라도 오래 절이거나 졸여서 양념이 흡수된 게 아니면 괜찮아요. 생선 조림의 경우 자박하게 졸였지만 생선살의 양념이 다 흡수되진 않잖아요. 장조림하고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래도 간은 짜지 않게 삼삼하게 해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국물은 흡수를 빠르게 해서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건더기를 건져 먹기도 했는데 찌개는 당연히 안 되고 콩나물국이나 홍합탕 같은 맑은 국도 지향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이 식단은 저의 운동 경력 10년 차인 PT쌤의 가이드를 받아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인데요. 살 빼려면 탄수화물 잘 드셔야 됩니다. 연예인들 탄수화물 절식하고 많은 분들이 살 빼려면 탄수화물부터 끊어야 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피해야 될 탄수화물은 단당류의 탄수화물이고 가까이 해야 될 탄수화물은 양질의 탄수화물인 복합탄수화물이에요. 왜 탄수화물이 필요하냐? 우리 몸은 운동할 때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은 탄수화물하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먹지 않으면 글리코겐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근손실이 나거나 피로하고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탄수화물을 흰쌀밥으로 먹었어요. 아니 흰쌀밥은 다이어트 최대 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흰쌀도 양질의 탄수화물인 복합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근데 보통 식단할 때는 감자나 고구마를 많이 드시죠. 이 구황 작물들이 GI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근데 저한테 포만감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구황작물을 먹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의 쓴맛을 아시나요?
유독 제가 먹었던 감자랑 고구마랑 둘 다 쓴맛이 너무 강했어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양쪽 뿌리에 그 쓴맛이 너무 많아서 3분의 1은 못 먹을 정도였고, 감자도 너무 매워서 제가 원래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애가 아니거든요. 쓴맛 민감도도 낮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인데 쓴맛을 없애려고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먹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만감이 너무 없었어요. 얘기를 남아공 친구한테 했어요. 그 친구는 오히려 쌀 먹을 때 포만감이 안 들고 감자랑 고구마를 먹어야 뭘 먹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정신이랑 이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쌀이 감자랑 고구마보다 포만감을 가져오는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엄마 어린 시절에 짱뚱아 까치밥 남겨둬 이런 책 보면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간식으로 먹었지 끼니로 먹는 인식은 잘 없단 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은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면 지방으로 대리만족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즉 밥을 줄이면 기름진 음식이 당기고 퍽퍽한 살코기는 당기지 않게 된다. 그 욕구를 참지 못하면 지방 섭취량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이기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근손실이 나고 지방 섭취 욕구가 늘어 마른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이 쌀을 밥심으로 먹었던 그 유전자가 몸 안에 축적이 돼 있던 거야. 야, 너 밥 먹었어? 아, 나 그냥 감자랑 먹었어. 너 그거 갖고 되겠어? 하잖아요. 괜히 감자 고구마 먹고 배고파 하는 것보다 그냥 적정량을 지켜서 밥을 먹는 게 나았어요, 저는. 그럼 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절대 몰아 드시면 안 되고, 쌀을 100g씩 나눠서 아침, 점심, 간식, 저녁 하루에 4끼를 드셔야 돼요. 이상하게 회사 출근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오전쯤에 간식을 먹었었어요. PT쌤이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꼭 먹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집에서 100g, 점심은 회사 밥 100g, 간식은 햇반을 맨 밥을 먹었어요, 그냥. 회사 언니가 어떻게 맨밥을 먹냐 했는데, 이게 맨밥이 오래 씹으면 되게 달고 맛있어요. 김을 싸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감자는 차가우면 매운맛이 더해지고, 고구마는 이렇게 락앤락에 싸가지고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찐득찐득한 액이 나와서 이 손톱 깔 때 사이에 막 끼는 것도 싫고 손 닦아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밥을 먹는 게 저는 더 맛있고 포만감 있고 먹기 편리했어요. 그럼 밖에서 먹을 때 100g은 어떻게 제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푸다 보면요, 한 번에 100g을 퍼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잡곡밥을 왜 안 했냐면 제 체질이 율무랑 완두를 제외한 모든 잡곡이 저한테 안 맞았어요. 반면에 흰 쌀은 보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쌀이 맞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집에서는 가끔 흑미를 넣어 먹었어요. 엄마가 흰 밥은 너무 제사밥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떡도 먹을 수 있겠네요? 떡은 빵만큼 위험해요. 떡이랑 빵은 공통점이 있는데 영양 성분이 무게에 비례해요. 같은 100g을 놓고 봤을 때 밥은 탄수화물이 33이에요. 근데 떡은 100이에요. 무게 그대로예요, 영양 성분이. 조그만 랩에 쌓여있는 콩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탁에 놓여있다고 주워서 막 간식 먹듯이 먹고 밥 먹으면 밥 2공기 먹은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다 그래요. 시리얼, 치아바타, 머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다 재봤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조리하냐도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날 것 아니면 삶은 것을 먹는 게 좋아요. 계란도 삶은 계란이 좋고, 고구마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GI가 확 달라져요. 그 간식을 깜빡한 날은 편의점에 가면 고구마 말랭이를 팔거든요. 바쁠 때 끼니 대용으로도 먹고, 그게 당류가 엄청나요. 무첨가라고는 하는데 너무 달았거든요. 식단이나 운동이나 뇌를 똑똑하게 쓰셔야 돼요. 이왕이 내 탄수화물 100g을 먹어야 되는 거라면 축시킨 거를 먹는 것보다 한 그릇에 소복이 담긴 밥그릇을 먹는 게 더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밥도 절대 말아 드시면 안 돼요. 처음에 어떻게 맨밥을 먹지? 해서 북엇국이랑 사골국에 말아 먹은 적 있는데, 좋아하는 운동 유튜버 분이 누룽지를 끓여서 젓갈하고 드시더라고요. 누룽지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오징어 젓갈을 먹어도 괜찮다 하셨는데, 말아 먹는 것과 그 젓갈류의
콜라보라고. 저도 그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틴. 단백질인데 닭가슴살 2.5개에서 3개. 대회를 준비하고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중만큼 걸 목표로 잡았고요. 17kg 기준으로 19, 19, 19 3번을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은 늘 과잉이어서 힘들었고 탄수화물하고 물은 매일 부족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PT쌤이 근육 빠진다고 탄수화물하고 물 좀 제발 잘 챙겨 먹으라고 그러셨었는데 100일치 엑셀 정리를 해보니까 탄수화물하고 물은 부족한 날이 많았어도 다른 날 보충해서 많이 먹어야지 해서 평균치는 그 가이드 섭취량을 맞췄어요. 근데 단백질은 제 몸무게 1.3배를 먹더라고요. 이게 왜 과잉되기가 쉽냐면 하나 낮게 포장된 거에 단백질이 24였어요. 한 이만큼 모퉁이만 빼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일이니까 그냥 먹지 뭐 이게 되더라고요. 구워 먹으면 과잉되기 정말 쉬워요. 고기를 100g만 굽잖아요? 먹은 느낌이 정말 안 들어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150을 먹었고 몰라 하고 많이 먹은 날은 200g까지도 먹었어요. 정말 내가 잘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기랑 야채를 좀 볶아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틸라피아를 꼭 먹었어요. 야채랑 같이 쌓아서 광파 오븐렌지에 구워 먹었는데 제 체질에 생선을 제외한 모든 육류가 다 안 좋아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몸을 망치고 싶진 않아서 닭가슴살을 삼시세끼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2.5에서 3배여가지고 평일 아침에만 한 달 반 먹으니까 7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녁에 가끔 고등어나 그 다음으로 많이 먹은 게 연어랑 소고기인데요. 촬영날 같은 미용실에서 이동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제가 택시에서 끝나면 뭐 드실 거예요? 했더니 당연히 고기죠 하는데 나는 그거 맨날 먹었는데 삼겹살도 소고기도 치킨도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다고. 만약에 100일 동안 내가 고기를 안 먹었다면 밥이 끝나고 얼마나 먹었을까라는 PT쌤께서 살치살 같은 부위는 지방이 되게 적어서 최고의 식단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부위는 딱히 가리지 않았고 채끝살을 제일 많이 먹었는데 이유는 엄마가 사다 주는 거 먹는 거였기 때문에 가끔가다 부채살, 안심, 등심 이런 것도 먹긴 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특별하게 뭐 지방이 적고 많고 부위를 따지지 않았고 연어도 코스트코 가면 이만한 거 3만 원대에 팔거든요. 그럼 그 은근 많이 먹어요. 제일 만만한 게 연어 비빔밥. 초고추장이랑 그 상추 넣고 오이 넣고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좀 오래돼서 찝찝해지면 틸라피아처럼 오븐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샐러드 가게에서 레몬 올리브 드레싱을 샀는데 그거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뿌려서 구워도 정말 맛있어요. 드레싱 해봤자 이만큼인데 그거 듬뿍 먹는다고 살 안 찌거든요. 회가 최고의 단백질인데 비싸잖아요. 오늘은 좀 외식을 하고 싶다. 나 오늘 좀 칭찬해줘야 된다? 보상 줘야 된다? 할 때 회를 먹었고 또 이렇게 스키다시로 오는 애들 있잖아요. 스위트콘이나 새우튀김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그 초밥에 양념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밥 100g을 맞춰서 맨밥으로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으면 밥을 정말 100g 만 반 정도를 덜어서 생선을 두껍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 나트륨이 많다, 양념이 많이 쳐있다 하는데 고기 소금이랑 설탕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요. 닭가슴살도 먹긴 했는데요. 정말 만인의 식단 아이템이다 보니까 다양한 맛에 퀄리티 있는 닭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무난하게는 샐러드에 먹고 슬라이스 햄으로 된 거는 양배추 햄버거를 해 먹었어요. 그 안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넣고 의외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변비가 걸리기 쉬워요. 다이어트 할 때 아몬드 이런 거 먹잖아요. 소포장된 맛밤을 간식으로 먹었는데 3일 만에 변비 걸렸어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셨는데도 원래 화장실을 하루에 한두 번 가는 앤데 끊으니까 바로 잘 가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티려면 저는 단당류의 힘도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제된 탄수화물, 음료나 과자에 있는 액상과당
이 대표적인데요. 누구나 나 이건 절대 못 끊어 하는 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밥 먹고 나면 식후 아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못 먹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더 풍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배 터진다고 하죠. 아예 금기시 하기보다 조금씩 먹거나 대체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입만 먹는 거예요. 슈퍼에 파는 아이스 바를 한 5일에서 7일 정도 나눠서 먹었고요. 그러다가 좀 죄책감이 있을 때는 마시는 요구르트나 요플레로 대체를 했어요. 요플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시는 요구르트가 좀 더 당이 많았고, 이 마시는 요구르트도 한 입, 어떻게 한 입을 먹냐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당기는 마음이 조금 잦아들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통째로 다 먹은 적이 100일 하면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요플레는 비피더스인데요. 사 먹던 샐러드에 이만한 통에 시리얼이랑 아몬드랑 건포도랑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아몬드랑 건포도를 빼면은 시리얼이 10g이 있어요. 비피더스를 반은 소주잔에 넣어서 킵해두고 그 반에다가 10g을 넣어서 먹었어요.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었다라는 느낌도 있고 느낌만 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가끔 죄책감이 들면 과일을 먹는데요. 아까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먹을 수 있는 과일이 3가지가 있어요. 사과, 키위, 자몽. 좀 씁쓸한 맛이 나는 과일들 있잖아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100일 동안 과일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거트 반에다가 자몽 하나를 껍질을 다 벗겨서 넣어서 먹었는데 자몽의 씁쓸한 맛을 이 요거트가 감싸주면서 상큼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힘든 날은 이 요거트 하나 다 먹어주고, 제철 과일도 조금은 먹어도 돼요. 제가 준비하던 시절에는 딸기철이었는데 아는 분이 되게 비싼 딸기를 선물해 주셔서 이건 지금 안 먹으면 내년에도 먹기 힘들 퀄리티의 딸기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한 번 먹을 때 한두 알 정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이만한데 딸기 당류를 찾아보면 딸기도 진짜 무게에 비례하는 그런 위협감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먹었듯이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떡볶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만약 저라면 엽떡 하나를 사가지고 100일 동안 먹는 거예요. 소분을 해놓는데 한 번 먹을 때 떡볶이 2개에 어묵 하나, 이렇게 정말 힘들다는 날 그걸 먹는다든지, 그럼 아예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예 안 먹으면 정신병 와요. 이쯤에서 그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운동을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야? 식단만큼 여유 있게 한 게 운동입니다. 주 3회만 했고요. PT를 주 2회 하고 하루를 개인 운동을 했는데 PT 수업은 55분,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로 무동력 트레드밀 초반은 30분, 한 3주 뒤부터는 50분씩 탔습니다. 개인 운동은 웨이트를 2시간 했는데요. 시간만 2시간이지 PT 할 때 운동량이랑은 똑같았어요.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접 기구들을 옮겨야 되고, 아니면 이 기구를 쓰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으면 계획을 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지 운동량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유산소 50분을 타줬습니다. 시간을 거의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무동력 트레드밀은 너무 힘들어서 30분 하고 도망간 적도 있었는데, 스텝밀은 좀 할만해가지고 50분 안 채웠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생활 운동은 계단 오르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매일 한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는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주 2, 3회 회사를 가면 밥 먹고 지하 1층에서 8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집이 7층인데 아파트를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운동 10분을 해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을 했는데요. 살을 빼려고 했다기보다 저만의 그 모닝 리추얼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해냈다는 뿌듯함이 하루 내내 작용하더라고요. 꼭 매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하기보다 작심삼일을 했으면 조금 쉬다가 하고 싶어지면 또 작심삼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에 한 4일 정도 한 것 같네요. 식단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해라, 맛있게 먹어라,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바디 기기의 전함량인데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바디 기기가 천차만별인데 전함량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져요. 가격도 15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당연히 전압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중요한데 솔직히 전압량이 낮은 인바디 기기는 체중계와 별다를 게 없어요. 저는 인바디 550으로 꾸준히 측정을 했는데요. 하루는 동네 헬스장에 갔다가 기기가 있길래 한번 재볼까? 멘탈이 썰렸어요. 갑자기 체지방률이 27%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운동을 너무 적게 하는 건가? 어제 먹은 빵이 문제인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굶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지?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저한테서 문제를 찾았었어요. 피스티sam한테 히스테리 아닌 히스테리도 부리고 알고 보니까 기기 나름이었던 거예요. 이 인바디라는 자체가 근육 안에 수분을 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주기에 따라서 체지방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상체 그 가동성이 안 나와서 하체 운동만 했었는데 이 하체 근육량만 계속 늘어나니까 되게 불안했거든요. 상체는 80%대까지 찍었는데 하체는 120이야. 이거 괜찮은 건가 했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에 수분이 몰려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부위에 근육량이 올라가게 돼요. 운동하지 않는 부위는 근육량이 떨어지지만 근육 세포가 줄어든다거나 운동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상체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량이 올라갈 것이고 하체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인바디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불안함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 인바디 기록 내용을 보면 주기에 맞춰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디 결과에 좌절하기 전에 과연 이 기기가 충분히 똑똑한 게 맞나? 부터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근육량 빠져서 속상하다 이런 스토리를 올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과거의 저 같아서 인바디 안 중요해 이러면 기분 나빠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체지방률이 27%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뻔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가 나는 언제 살이 빠졌나를 보면 마음이 편했을 때야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저 난간에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하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지금 식단 중이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할수록 그 음식이 계속 머리에 떠다니는 거. 평소에 먹는 거에서 살짝만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했을 때 몸이 항상성으로 과식을 해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이번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밥을 끝나고도 이 식단 계속 해야지? 였어요.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내 몸을 위해 설탕과 밀가루를 끊고 소식을 함으로써 디톡스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쪽새의 맛에 굴복해버렸지만 우리 예쁘게 사진 찍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몸 버리는 단타성 식단 하지 말고 몸 챙겨가면서 합시다.